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이기범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토리텔링 기반의 테마파크에 있어 콘텐츠 IP 확장 단계 비교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리포터 테마파크와 진주시 비거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목차는 1장 서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장 국내 테마파크 현황과 문제점, 3장 해리포터 시리즈의 콘텐츠 IP 확장, 4장 비거 테마공원의 현황과 새로운 전략 제안, 그리고 마지막 5장 결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핵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테마파크가 설립되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콘텐츠 IP가 확장되어 왔는지 살피고 이를 진주시 비거 테마공원 설립 과정의 단계별로 설정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콘텐츠 IP는 아시는 것처럼 IP는 지식재산이죠.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확장 그리고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지식재산권을 의미를 하고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콘텐츠 IP 확장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콘텐츠 IP 확장 전략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원천 콘텐츠인 소설부터 최종 단계로 보는 테마파크 설립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내 테마파크 설립 과정에 대입해서 과정상의 차이에 주목을 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고에서는 해리포터 테마파크와 비교 대상으로 경남 진주시의 비거 테마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100여 곳이 넘는 국내 테마파크 중에 이곳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테마파크의 조성 주체에 국내에 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율이 높은 공공 설립의 테마파크를 주목하였고요. 두 번째는 비거 테마공원이 인문적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테마파크이기 때문입니다. 테마파크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죠. 이 중에서 지자체에서 가장 주목받는 콘텐츠는 지역 기반의 인문적 이야기, 이를테면 역사 문학의 이제 원천을 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비거 테마 공원의 주제는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 시 외부와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비거 설화이고요. 어, 세 번째로 비거 테마 공원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비거 테마 공원이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설립 과정상에 벌써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임에도 지역민과의 소통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원천 콘텐츠에 해당되는 비거 설화 역시 역사적 진위 여부가 부각이 되면서 스토리텔링의 확장성이 한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보통 테마파크 설립 후에 스토리 보급이라는 순서로 이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콘텐츠 확장의 일반적 단계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비거 테마파크는 본고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원천 콘텐츠로부터 테마파크 설립까지 과정 단계를 해리포터 테마파크와 비교해 보기 좋은 대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덧붙여 테마공원 조성이 아직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비거 테마공원이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도 바래 봅니다. 그러면 서론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국내 테마파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마파크의 개념입니다. 국내 테마파크는 유원지 개념으로서는 1909년에 창경궁에 설치된 창경원을 들 수 있습니다. 동물원과 그리고 식물원을 주제로 한 유원지 형태였죠. 그러나 이제 놀이시설이 들어간 형태로서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서울 어린이 대공원, 용인 자연농원 등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 명칭으로서는 디즈니랜드의 명칭이나 콘셉트를 차용했던 서울랜드, 롯데월드 그리고 에버랜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마파크 문화가 성숙한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놀이동산과 테마파크가 특별한 구분이 없이 한국에서는 통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테마파크라는 개념 자체는 지방자치제 이후에 각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한 테마 시설들이 경쟁적으로 조성되면서 일반에 인식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의 지속적 성장, 이것은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테마파크의 개념 역시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테마파크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권호욱, 그리고 이기룡, 지창구, 이강로, 오영준, 박지선, 그리고 은지연이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주목할 것은 과거에는 일정한 주제를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중심의 개념이 테마파크였다면 현재 이르러서는 기존의 테마파크 개념에 더해서 방문객들의 창의력 그리고 자기 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제 측면에서 보자면 테마파크는 신화, 설화, 소설, 만화, 영화, 캐릭터 등을 기반한 콘텐츠가 스토리텔링화하여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대면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테마파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테마파크는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사업체이면서도 엔터테인먼트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따라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자면 뭐 세세 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가 되어 있고요.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자면 뭐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미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형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허가 신고 등록이 된 형태로 보자면 유원시설업이 테마파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원시설업의 경우는 그 특성에 따라서 허가 업종이 있고 신고 업종이 있는데요. 허가 업종의 경우는 규모와 그리고 안전검사 대상의 6종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시설로서 종합유원시설업,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 작은 시설로서 일반 유원시설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 수는 매년 늘고 있고요. 뭐 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 업종인 기타 유원 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사자의 수도 적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 시설도 소규모로 기본적으로 키즈 카페 등등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테마파크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테마파크와 가장 맞닿아 있는 허가 업종인 종합 유원 시설업 그리고 일반 유원 시설업도 그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지 못한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현미와 은지연은 기준에 따라서 각각 108개소와 233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두 연구자의 의미 있는 분류에도 이 테마파크에 파악된 수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이 테마파크 개념이나 분류 기준의 합의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명칭으로서 테마파크를 사용하는 기관이 법적 사회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갖다 붙여서 이 통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도 벌어진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시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또는 해리포터 테마파크와 같은 콘텐츠 IP 확장 모델에 기반한 테마파크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글로벌 테마파크의 국내 유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파크의 개념 정립이 미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마파크의 선두주자는 뭐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죠. 뭐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그 테마파크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다 보니 후발 테마파크의 경우에 콘텐츠 IP 소구력에 의한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기술적 놀이시설을 통한 경쟁이 일반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IP 확장 모델로서의 어 그 테마파크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좀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여 곳이 넘는 국내 테마파크들 중에 강소 테마파크로 주목받는 곳을 손꼽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개장한 마산 로봇랜드가 있는데 규모도 상당하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실상 뭐 로봇 관련 콘텐츠 스토리가 취약하고 놀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장부터 정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마산 로봇랜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많은 지역의 테마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의 고리보다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또다시 이제 투자의 어려움이 되게 되고 과소 관람객으로 그 테마파크가 운영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태백시의 그 테마파크인 세이프타운, 원주의 한지 테마파크 등등 여러 지역의 테마파크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들이 가진 문제점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제 공연 체험 이벤트가 부족하고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공원 운영에 국한되어 있고 고객 중심이 아닌 지자체 예산을 토대로 한 관리자 중심의 공연 운영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가에 문제가 생기고요. 저의 이 주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시설과 테마의 차별성 부족, 비효율적 영업, 마케팅 부족,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경영적 요소들이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천 콘텐츠의 발굴, 확장 단계 설정의 부재를 살피려고 합니다. 기획에서 운영까지 다른 콘텐츠에 비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테마파크는 콘텐츠 IP 확장 단계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원천 콘텐츠 발굴, 스토리텔링화라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어떻게 단계가 돼가는지 그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콘텐츠 IP인 해리포터 시리즈 IP 확장 과정을 3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천 콘텐츠로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살펴보자면 해리포터 시리즈의 뭐 수치적인 뭐 10억 부 이상의 판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스토리와 기록들은 예,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해리포터 시리즈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독성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뭐 서사의 형태 또는 세계관, 뭐 장면의 시각화 등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그 콘텐츠 원천 콘텐츠가 콘텐츠 IP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요건으로 보자면 첫 번째 요소로 볼 수 있는 강렬한 재미와 중독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이면서도 익숙한 확장 가능한 세계관을 또한 꼽을 수 있는데요. 뭐 학교 소설의 전통을 계승해서 호그와트라는 특별한 마법 학교를 배경으로 삼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나니아 연대기 또는 반지의 제왕 등에서 차용된 북유럽 신화 등이 모티브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장소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판타지물이지만 구체적 중세 건축 자연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영화 촬영 명소를 탄생시켰고요. 테마파크와 연계를 해서 시각할 수 있었습니다. 허구 속에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현실과 중첩되어 존재하는 듯한 장소는 콘텐츠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제가 주목한 것은 콘텐츠 IP 확장 단계 첫 번째는 원천 콘텐츠 발굴 단계인데 여기서 지녀할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매력성, 그리고 확장성, 장소성을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의 멀티 장르화입니다. 콘텐츠 IP 확장의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고요. 멀티 장르화는 콘텐츠의 원천 스토리의 장르적 관섭을 이용해서 확장시키는 것이죠. 예컨대 1차 장르는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웹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관계없이 핵심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형태로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경우는 예, 뭐 1차가 소설이라면 영화를 비롯해서 여러 형태로 순차적으로 장르들이 확장이 됩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8편의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 대성공을 거뒀죠. 근데 주목할 점은 소설이 완간된 다음에 영화가 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설과 영화가 예, 순차적으로 교차 출시가 되면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즉, 각 장르의 성공에 기여를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굿즈로서는 이제 생활 잡화 이르기까지 경험 속에서 경험자의 생활 속에서 소설이나 영화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다음 콘텐츠 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형태를 떠올려 볼 수 있고요.
또한 스토리텔링 리프팅을 통해서 일종의 스피노프 전략들이죠. 여러 형태를 등장시켜서 추가적 수입뿐만이 아니라 본래 시리즈의 세계관을 강화 확장을 시켰습니다. 어, 뭐 이것은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콘텐츠 IP 확장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교차적으로 서로 세계관과 관심도를 강화시키면서 각 장르가 멀티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파크로의 수렴입니다. 콘텐츠 IP 확장 단계의 마지막은 테마파크로의 수렴 단계입니다. 테마파크로 수렴이란 원천 콘텐츠와 멀티 장르화된 콘텐츠가 모두 테마파크에서 구현되고 소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일찍이 그렸던 디즈니 레시피를 통해서 잘 확인이 되는데요. 캐릭터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모든 것들이 디즈니랜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캐릭터 자산이 출발점이라면 모든 콘텐츠의 도착점은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라는 점입니다. 테마파크가 콘텐츠 소비의 종착지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종착지의 경험은 또다시 다른 장르의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테마파크는 결국 선순환 과정의 허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IP 전략의 최종 단계로서 테마파크는 원천 콘텐츠와 장르화된 콘텐츠가 주제면에서 상호 유기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원천 콘텐츠 발굴에서 테마파크 설립까지 콘텐츠 IP 확장을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확장 단계는 1단계인 원천 콘텐츠 발굴, 2단계인 콘텐츠의 멀티 장르와 3단계인 테마파크로의 수렴이고요. 각각에 따라서 원천 콘텐츠 발굴은 매력성, 장소성,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멀티 장르화에 대해서는 장르의 지속적 교차 출시, 그리고 각 장르가 세계관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장르가 나오든 전체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고조되도록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용 굿즈가 개발이 되어서 이런 캐릭터들이 또 다른 그 장르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 테마파크로의 수렴은 콘텐츠 선순환 과정의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상호 유기성, 시너지를 위한 주제 구조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3단계를 토대로 비거 테마 공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 테마 공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보게 되면 비거 테마 공원은 앞서 얘기했던 마산 로본랜드와 같이 공공기관 주도의 전형적인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콘텐츠 확장으로서 테마파크가 아니고 처음부터 테마파크를 목적으로 만들고 스토리 개발, 대회, 축제 등은 사업의 일환 또는 후차적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콘텐츠 IP 확장에 역행하는 전형적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원더풀 강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고요. 사업비나 또는 그 구간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 종합 유원 시설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상당히 큰 규모의 테마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마 공원에서 이제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비거 테마 공원 사업이 여느 지자체 테마 조성 사업과 달리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 왜곡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에 현재 부딪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비거 스토리텔링 기반의 테마 공원은 거짓과 허구라는 주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주시는 1년의 역사적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조선의 비행기, 조선의 비밀 병기 등등의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자 역사적 사실 여부보다는 뭐 그냥 콘텐츠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천 콘텐츠가 되는 비거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본다면 20세기 이전의 기록은 두 개입니다. 신경준과 이규경의 기록인데 이규경은 신경준의 기록을 그 옮긴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이규경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사실은 이규경이 생각하는 이 비건은 유럽의 열기구와 같은 형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진주시가 이야기하는
글라이더 형태하고도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신경류 스스로도 확신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비거의 실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고증이 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스토리텔링의 역사적 사실 유무에 따라 가치를 평가받는 것은 꼭 아닌 것이죠. 예컨대 대장금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거 테마공원의 경우는 원천 콘텐츠의 발굴 과정 그리고 합의가 생략됨에 따라서 매력성, 장소성 그리고 확장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적 실존 유무를 놓고 허구 논란에 휩싸여 보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세 가지 전략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비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원천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주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위기에서 사람을 구했다는 기록, 적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구전으로부터 임진왜란의 주요 형태보다는 스피노프 콘텐츠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임진왜란 관련된 걸출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형태로서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그런 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그 진주는 그 유등으로 축제 콘텐츠를 성공시킨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성공 사례를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건은 오히려 그 기록이 소략하기 때문에 날 것에 대한 상상력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의 콘텐츠가 갇히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진주시는 오히려 이 역사성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이런 확장성을 좀 가렸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그 뭐 아이디어로서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 캐릭터와 함께 전쟁 전 하늘을 날고 싶은 도전 의지, 전쟁 중의 활약, 전쟁 후에 비거를 타고 조선을 돌아보는 여행 등등이 가능하려면 구체적인 인물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매력성, 장소성, 확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의 멀티 장르화가 필요한데 비거 테마 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테마 공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뭐 그 실례로 그 경주 보문당지 내에 그 조성되어 있는 신라 밀레니엄 파크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중적으로 각인된 스토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드라마로 콘텐츠 확장을 시도를 했고요. 선덕여왕의 드라마로서 그 사실상 성공적으로 역사 테마파크가 안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마파크가 우선 만들어지더라도 기존에 부족했던 콘텐츠를 새롭게 익히기 위해서 드라마나 영화, 웹툰 등을 통한 대중적 홍보 전략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게다가 비거라는 명칭 자체가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테마파크의 선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친근하게 만들 수 있는 장르의 멀티화가 빠르게 고려돼야 된다고 어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거 테마 공원의 콘텐츠의 목적지자 허브가 되기 위한 형태로서 구조화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력에 기반한 탈 것이 주 어트랙션으로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원 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유등 테마공원들과 함께 키워드로서 체험이 확장되는 연결 전략 또한 고려돼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공공이 주도에 설립하는 테마파크일수록 콘텐츠 IP 확장 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멀티 장르와는 생략되거나 역행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3단계 과정을 살려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뭐 거꾸로 말하자면 3단계 전략 과정은 테마파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매력성, 확장성, 장소성을 갖춘 원천 콘텐츠 발굴, 장르의 지속적 교차 출시를 통한 콘텐츠의 관심 고조 전략인 콘텐츠의 멀티 장르와 콘텐츠 선순환 과정이 목적지자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서 주제가 내외부 구조화된 테마파크의 설립 운영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정도가 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자 기본적 검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